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안산 고잔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왔죠. 고잔 법조단지 근처에 오늘 제 수강생분 중에 입찰이 있어서 고잔에 지금 와 있어요. 고잔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고잔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천 쪽에 가도 고잔이 있고요. 어떤 지형 조건에서 동네 이름이 유래된 거죠. 고잔. 갯벌이나 만으로 된 데 그 주변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이제 고잔이 있는데, 이 안산의 고잔은 아시겠지만 2단계로 신도시 칭할 때 이제 고잔 신도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200만 평이 넘죠. 200만 평이면 상당히 크죠. 그래서 100만 평 규모만 돼도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만 평이면 뭐 신도시를 붙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졌고, 1단계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조성이 됐다면 2단계는 이제 90년대 이게 조성이 됐죠. 90년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해서 1단계인 그 소위 반월공단의 배후도시, 그래서 반월 특수지역이란 명칭으로 반월 특수지역, 반월 특수 뭐 공업 신도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명명이 됐다가, 반원이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의 지명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 뭐 고려부터 조선까지 오랜 시간 이 지역의 명칭은 안산이었다. 그래서 반월보다는 안산이 좋다. 그래서 옛 지명을 찾자. 일제시대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반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안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법조타운 앞이다 보니까 1층이 쫙 대단한데요. 이런 풍경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경량이 굉장히 시원하죠. 이게 딱 문을 한쪽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딱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이게 부동산에서 많이 했던 건데 이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이러니까 이것도 참 낯서네요. 그래서 반월이란 이름 대신 원래 옛 지명인 안산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 86년인가? 8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 신도시로 명명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반월 신도시로 될 거였는데, 그래서 안산 신도시로 명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안산시가 되고 신도시가 이제 무색하게 된 거죠. 워낙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로컬화 돼가고, 그 다음에 그게 1단계였다면 2단계로 이제 그 가운데 4호선 라인으로 대부분 위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 그 아래쪽으로 고잔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게 이제 1단계에 이어서 90년대 1단계 마무리는 80년대 마무리가 됐고 86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안산 신도시가 됐고, 2단계 마무리가 시작이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돼서 여기가 지금 그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선 1기 신도시와 비슷하죠. 1기 신도시보다 몇 년 뒤에, 1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95년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92년부터 98년까지인가 만들어졌을 거니까 1기보다 몇 년 뒤처지지만 뭐 1기와 비슷한 연역을 지닌 곳이죠. 그래서 편의시설, 뭐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 마트, NC도 있고요, 홈플러스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권적으로도 안산 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법조타운이 있는 곳은 대부분 이제 택지지구를 새로 조성해서 넣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산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 편의시설들, 대형 마트들, 쇼핑시설들도 잘 갖추고 있고, 상권적으로도 뭐 큰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입차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차 이제 제가 보니까 나눠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것들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들 봐서 틈틈이 찍을 수 있으면 좀 영상을 담도록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다시 이따 마지막에 조금 코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법조타운 안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쉽지 않죠.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야 돼서 영상은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다시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입찰 봉투 받고 경매법정에서 보증금 봉투, 길 입찰표, 그 다음에 봉투 이 세 가지 받고 지금 입찰하실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으신 차가 밀려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늦는 모양이에요. 차가 막히죠.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보니까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인 것 같아요. 입찰 관련 시간이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밀착 코칭반이라 해서 낙찰 관련해서 이제 물건, 그러니까 낙찰반인 거죠, 한마디로. 물건에 대해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스터디나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낙찰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조사라든가 입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가 뭐 요즘 워낙 그 경매 호시절 아니겠습니까? 워낙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경매하기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상가는 한동안 이제 경매에 그 다음에 입찰에 부정적인, 워낙 이자가 높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다소 좀 꺼려하는, 그래서 공간 임대나 뭐 에어비앤비, 33M2 정도가 좀 이슈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받는 정도고, 나머지 일반 상가의 임대나 상가를 통한 뭐 고정 수입 이런 쪽은 다소 요즘에 이제 조금 소강 상태, 침체기인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내려갔고 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현재 금리 상태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월세와 이자에서 부담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여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산법원은 신한은행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 무슨 은행이냐, 미리 끊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죠. 여기 들어갈 때 아까 이제 막 카메라가 주머니에 있으니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법원들의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이 조금 과거 예전과 다르게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입찰하고 마무리된 결과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법원에서 좀 전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고잔 핵심 상업지역인데 저 앞에 보시는 게 이제 NC하고 CGV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이 홈플러스,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고잔의 대표적인 건물들이죠. 2등 했어요. 아쉽죠, 좀. 뭐 입찰하신 분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상가를 일반 매매도 하시고 경매도 좀 경매 공부는 좀 꾸준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쌓이면 좀 더 노하우도 만들어지고, 오늘도 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초보분들한테는 경매법정에 가서 그 과정이 뭐 봉투에 쓰는 것, 입찰 봉투를 접수시키는 것, 뭐 이런 그 과정들이 다 전부 다 학습적으로는 뭐 경매 전체 과정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아쉬웠다는 점은 이전에 차에 입찰을 했었으면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못내 아쉬움이 좀 남는다.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었는데, 물건에 관해서는 뭐 추후에 제가 요거는 학습적으로 뭐 조금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강의 때도 제가 조금 거론을 할 만한 소재가 있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입찰했던 물건을. 그래서 8분이 들어오셔서 2등을 해서 뭐 그 나름대로 의미와 성과는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안산 고잔에서 오늘은 법원에서 좀 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잔 둘러보고 좀 더 상권적인 것들을 다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경매 법정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